작년 거의 한 5월 말, 6월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 한 9개월, 8개월 됐는데 어쨌든 좀 최고 수익률은 네. 네, 지금 세 자리가 넘었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지금 뭐 방송 전부터 이거 1%대가 아니라 더 하락할 재료 아니냐 이런 댓글도 보이고요. 오늘 장이 좀 무섭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침에 또 투잡으로 일을 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시는데 듣기만 해도 지식이 좀 늘어나시는 것 같다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단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급락이라는 키워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긴 했고요. 장중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이 어젯밤 사이 그리고 오늘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발언이 시작되고 나서의 시장의 움직임들이 바로 굉장히 큰 폭으로 쭉 정말 짧은 시간에 쭉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수 차트상에서도 그리고 뭐 채권 시장에서도 달러화 움직임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또 시장 2주 동안의 변화 그리고 또 밤사이 있었던 또 이슈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지 잠시 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 반영된 것 같다. 자네 아직도 파월음 있나? 예. 연준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 전에도 워낙에, 그 속칭 밑밥을 깔았다고 하죠. 매파적인 발언들이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거를 그 분위기 받고 어저께 파월 의장도 그 탐리가 생각했었던 파월 의장이 그동안 디스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발언들을 신뢰를 뒤집어 엎고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파월을 좋게만 생각했나 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1.722% 그리고 S&P 500 지수는 1.5% 4천선을 결국에는 내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530포인트 기록하면서 1.25% 하락을 했는데 보면요. 이제 보통 이제 채권 금리 막 이렇게 오르고 하고 그러면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다우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대단했고요. 잠시 후에 또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을 넘어섰다가 WTI 기준으로 다시금 77달러 선으로 내려왔고요. 달러가 다시금 킹왕짱, 킹달러로 다시금 도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3대 지수 파월 의장의 발언 나오고 나서부터 10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사실 뭐 그렇게 그동안의 기조적인 움직임에서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굳이 그걸 다시 확인해야지 않아도 이제 언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요목조목 다시금 꺼내서 고이고이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더라고요.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종 금리가 당초 우리가 전망했었던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3월에
금리 그 인상 뭐 얼마 인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12월에 FOMC 당시에 제시했었던 5.1%에서 더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뜻인데 시장은 이미 사실 6%까지 가능성을 점치고 있죠. 그리고 이번 3월 FOMC에서 50bp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정당하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경제 지표 뭐가 있을까요? 뭐 물가 지표도 있는데 고용 얘기 계속하죠. 우리는 금리 인상폭을 더 높일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자꾸 지금 상황 속에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 얘기하고 나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50bp 인상한다라는 거야? 쪽으로 당연히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CME 패드워치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은 현재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달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5에서 5.25%로 50bp 인상할 가능성 70% 넘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31.4%였는데 바로 2배 이상 넘어서면서 70.5%까지 50bp 인상할 것이다 로 나타나고 있고요. 25bp 올릴 가능성이 거의 70% 가까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68.6%에서 29.5%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뉴욕 채권 시장도 그야말로 대혼돈이 나타났는데요. 미국 2년물 채권 금리는 장중에 5.021%까지 치솟았습니다. 2007년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이 5% 돌파의 움직임이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장중 소폭 하락하면서 3.919까지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느냐? 공격적인 긴축으로 경기가 리세션 또 단어가 또 올라와야죠. 이렇게 긴축 계속하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2년물과 10년물의 그 금리 차이가 지금 100bp 이상으로 역전이 됐는데요. 이건 또 1981년 8월 이후에 42년 만에 처음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 두 금리 차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투 스탠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불린다고 또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또 달러화의 가치는 달러 인덱스 장중에 105.65까지 치솟으면서 전거래일보다 1.3%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이것도 지난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105선을 보통 이제 저항선으로 단기 저항선으로 보는데 이것을 더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 보고서 10일에 발표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강했는데 갑자기 꺾일 뭔가 이벤트가 없는데 이제 혹여라도 이제 올해 1월처럼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된 그러니까 예상 지난번에 정말 많이 빗나갔잖아요. 뭐 51만 건인데 시장에서는 뭐 20만 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열이 여전히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는 좋지 않을 거고요. 지금 다우존스가 집계한 지난달 고용 전망치가 22만이었는데 51만 나왔거든요. 부디 이번 달에는 그 고용이 좀 꺾이는 시그널이 나와야 좀 FOMC에서 25bp나 뭐 최종금리에 대한 얘기도 쏙 들어갈 텐데 이게 또 바로 한 달 만에 또 달라지진 않겠죠. 우리는 좀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목별로 몇 가지 좀 보자면요. 맵을 여러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제 밤 사이에 국채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해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은행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 웰스파고가 4% 넘게 하락했고요. 시티뱅크도 2% 넘게 하락. 이외에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맨삭스 등의 종목들도 모두 2에서 3%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금융주라고 부르지만 섹터 자체로는 테크 쪽이라는 거요. 예.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선방한데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주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마존 메타는 소폭 하락 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은 1%대 하락. 테슬라는 하락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3%대 하락하면서 187달러 선 마감이 됐고요. 이제 필수 소비 쪽은 이제 뭐 버텨내는 움직임이기는 하긴 했지만 코스트코가 소폭 상승, 그리고 월마트는 1% 가까이 하락, 타겟이 1% 중반대 하락을 보였고요. 코카콜라의 주가, 뭐 펩시도 0.5% 소폭 내려가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홈디포 주가가 요즘 계속 안 좋네요. 2.5% 하락했고요. 로우스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헬스케어라고 버틸 재간이 없었는데요. 머크는 뭐 계속 이제 전날에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밤사이에도 0.15%로 강보합권 유지했지만 뭐 일라일릴리, 존슨앤존슨, 파이자, 암젠 등의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 1에서 2%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주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좀 8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엄청 크게는 아니지만 뭐 시장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엑스모빌 1.9%, 쉐브론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곳곳에 보이는 초록불 켜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종목 몇 가지를 보자면 하락한 종목 리비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13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두 자릿수대 10% 중반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에버코어 ISI에서 투자 의견 상향 업그레이드 되면서 주가는 1%대 상승을 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법무부가 지금 젯블루의 스프릿 에어라인스를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뭔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2%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 BNP 파리바에서도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퀘어 스페이스 웹사이트 구축 또 호스팅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기대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 나타난 이후에 주가는 하락장 가운데 10%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플러스 강한 상승을 보였던 그 배경에는 4분기도 좋았지만 1분기 전체 연도에 대해서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하면서 주가는 하락 속에서도 좀 빛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다 하락한 게 아니고요. AMD의 주가는 오히려 1%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께 더불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생각하셨습니까? 시청자분 중에서 도훈아, 난 어제 현금화했어 하시는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사실 그렇지 못한 계좌를 운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게 또 하루하루 우리가 오늘 하락한다고 해서 어제 바로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또 지향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사실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하락은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에서는요.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또 시장 어떠한 시그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시장은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매파가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다른 의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우리 상무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현재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굳이 예. 짚지 않았으면 좋겠는 얘기들을 요목조목 다 짚어줘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어떤 큰 전제 하에서 늘 그랬죠. 최근에 나온 경제 데이터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난 분기에 네. 리비전이 됐잖아요. 그 리비전
효과에 대해서 계절적 요인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액션을 취할 밖에 없다. 이 정도의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용 데이터와 물가 데이터가 3월 FOMC 이전에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에 오히려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생각해 보면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물가가 많이 둔화됐잖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그 연설문에 보면은 물가를 잡는 데는 그렇게 순탄치 않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또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 지표에 의한 하락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파월이 밉고 싫죠?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FOMC가 이제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뭐 그동안에도 눈치를 계속 봤지만 지금도 더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지수나 예. 전체적으로 업종별의 움직임에 뭔가 3월 들어서 변화가 좀 감지가 됐나요? 크게 변화는 없어요. 비슷합니까? 연초에 이어졌던 흐름들 있잖아요. 네. 나스닥이나 기술주 위주 그리고 빅테크 위주들의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른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방어 섹터나 그리고 가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조금 그 시장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보면은 표에도 보시겠지만 반도체하고 자유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나스닥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데이터인데 10에서 20% 정도 상승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다우나 에너지, 필수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렇게 작년에 선방했던 섹터들이 올해는 좀 지수 상승 흐름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각 섹터 안에서의 주도 종목군들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표를 준비했는데요. 예.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공통점이 작년에 네. 많이 빠졌다는 그쵸. 거. 작년에 많이 빠져서 지금 회복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 그 S&P 500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위에 포진이 돼 있는데 이를테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한 버크셔 해스웨이를 빼고 나머지 뭐 한 7종목을 보면은 대체로 20%에서 한 60% 정도의 하락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대체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애플, 아마존 그리고 메타까지 좀 상승세가 시장보다 네. 좀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공통점은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그리고 IT 쪽에서도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런 쪽이 특히 강한 상황이고요. 밑에 이제 9위부터 20위까지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방어 영역이나 가치 영역에 있던 작년에 선방했던 섹터의 주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올해 상승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를테면 엑스모빌 같은 경우 에너지 섹터에 속해 있으면서 작년에 한 80% 올랐다가 올해는 한 3% 정도 돼 있고요. 안 빠진 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5.6% 작년에 올랐다가 올해는 한 9.3%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렇게 종목별 움직임을 보니까 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가장 1등으로 잡혀 있는 애플입니다. 사실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저께 그동안에 전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곳에서조차 애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지금 과거와의 비교했을 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의 애플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커버하지 않았던 골드만삭스에서 네. 6년 만에 이닛을 하면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면 애플하고 S&P 500 그동안 이제 골드만삭스가
커버하지 않았던 한 6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S&P 500이 6년 동안 한 78%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422%, 한 8배 정도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이 애플은 특징이 지수가 오를 때 더 시장보다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19년하고 20년하고 보면은 19년에 애플이 86.5% 올랐는데 시장은 28.9% 올라서 시장 대비 한 57% 정도 초과 상승했고요. 20년 뭐 팬데믹 때 다 아시겠지만 빅테크 종목들 다 좋았지만 애플도 한 80.7% 오르면서 시장 대비 한 64.5%.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국면이라면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 애플 같이 시가총액 상위 핵심 종목의 초과 상승률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2016년부터인가 예, 맞습니다. 애플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제 애플의 그런 펀더멘탈적인 움직임을 좀 보자면 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을까요? 펀더멘탈 부분 보면은 애플 뭐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좀 새로운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매출단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매출 성장률로 보면은 그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좀 밋밋해 보이죠. 그 2021년에 33% 매출이 증가한 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때는 그냥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런 매출 성장을 보였고요. 매출 총익 역시 매출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핵심은 애플 내에서의 강력한 생태계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총익률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매출 총익률 보면은 거의 한 4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영업이익률 보면은 3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애플의 힘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EPS 그로스 보면은 매출이나 매출 총이익에 비해서 EPS 그로스가 높은 거는 전통적으로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같은 이익이라도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게 마련인데 보시면은 EPS 상승률이 다른 탑라인 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요. 특히 2021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33%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45% 늘었음에도 EPS는 71%가 느는 상당히 엄청난 숫자를 보여준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탑라인 그로스나 이익 성장률은 좀 밋밋하더라도 이익률에서 상당히 강력한 해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나타난 그 애플의 특징은 애플의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 부분을 서비스 부분하고 제품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과거에는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1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20%가 넘어가면서 제품 부분이 조금 성장이 미진하더라도 서비스 부분에서 그 제품 부분의 미진한 매출을 좀 상쇄하면서 성장세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도 이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어제 애플의 목표 주가를 199불까지 상향 조정한 거로 보입니다. 애플 TV, 뭐 애플 뮤직 이런 것들이 한 해 한 해 생기면서 사실 이전부터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애플페이를 이미 상용하고 있고 예. 애플 카드까지 나왔는데 이런 서비스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게 예. 기기 파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한계 예. 임대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진짜 몇 년 전이었는데 예. 이제는 확실하게 실적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기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기도 중요합니까? 예, 일단 많이 깔려야지만 그 안에서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이미 다들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규로 교체 수요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규로 교체 수요도 중요하고 그 기기의 사용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더 늘어나야 한다. 실제로 애플 기기가 이 세상에 깔린 게 21억 개라고 하거든요. 21억 개요. 예. 우리는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네, 뭐. 아이패드 그리고 맥. 맥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1억 개가 깔리고 그게 작년보다 한 1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기가 많이 깔리면서 그 기기 안에서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비스 매출이 이렇게 좀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네. 자,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매력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를 또 새삼 느끼게 되는데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은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네. 그 중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배당도 좀 하는데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합쳐서 이제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데 시가총액 대비로 보면은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금액을 합쳐서 시가총액 대비로 최근 5년간 한 5.84% 정도의 주주 환원을 했거든요. 이 수치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타사보다 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체로 보면은 벌어들인 순이익의 한 7, 80%는 주주 환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애플의 밸류 프리미엄을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애플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애플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면서 얼마나 애플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 밸류에이션 어떤가요? 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싼지 비싼지 그리고 쌀 때 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P 밴드를 보는데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애플의 P 멀티플 밴드가 18.8배에서 한 35.4배 요 정도에서 움직였거든요. 18.8배는 뭐 싼 구간 그리고 35.4배는 좀 비싼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금리나 실적에 따라서 이 밴드가 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4.1배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 상으로 볼 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매크로 영향이나 어떤 샥에 의해서 애플의 어떤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 지금보다요? 예. 20배 아래에서 살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뭐 떨어질 때마다 약간씩 모아가는 전략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 이야기 정리를 쭉 해봤고요. 이제는 전반적인 시장의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지 1분기에 좀 좋아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예.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4분기 실적을 거의 마무리했잖아요. 네. 99% 정도 마무리했고 그중에 한 70% 정도가 EPS가 컨센을 상회했다고 하는데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내내 그 EPS 추정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PS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바닥을 지금 통과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최근 한 2, 3주간은 향후 이익 전망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뭐 페드의 긴축으로 인한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에 상당한 쇼크가 있을 거다. 그래서 EPS 자체가 10에서 15% 정도는 더 하향 조정돼야 된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달러의 강세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FOMC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은 기업 실적도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으로는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계속 슬로우할 거로 보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턴어라운드 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와 속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채권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최근 뭐 국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국채 금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고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그 시장 금리의 대표격인 국채 10년물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긴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세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4%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금리라고 볼 수 있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좀 주목을 하는데요. 하이힐드를 주목하는 까닭은 기업은 사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적용할 때도
그 가장 위험한 채권인 정크본드라고 할 수 있는 하이힐드의 금리를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를 적용하는 게 대체로 일반적인데 이 하이힐드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 요인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양호한 경기 지표 그리고 또 그런 경기 지표에 의해서 하이힐드에 좀 수요가 몰리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증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주식 특히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또 물가 관련한 지표 예. 발표 예정돼 있죠. 예. 이것도 좀 괜찮게 나와야 하는데 뭐 이미 뭐 FOMC에 대한 얘기를 오늘 밤사이에 파월 의장이 뭐 50bp 초중금리 더 상단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여기서 조금 꺾이면 우리 시장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딱히 뭐 50bp라고 특정을 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나오는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분기에 그 리비전된 숫자들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좀 비정상적인 네. 숫자라고 보고 이번부터 나오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물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주시하고 있는 물가 네. 중에 ISM 서비스 중에서 물가와 관련된 두 가지 팩터인데요. 지불 가격하고 공급자 배송입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가 꺾여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꺾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서비스 부문에 물가 압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급자 배송이라고 해서 배송할 때 걸리는 시간, 이 시간 자체가 2009년 6월 이후에 가장 빠른 상태라고 합니다. 이 빠르다라는 거는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걸로 예, 그만큼 표현할 수 줄어들었다고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까지 영향을 미쳤던 공급망 체인에서의 다양한 어떤 이슈가 있겠군요. 차질이 해소되고 있다는 거로도 볼 수 있고요. 사실 서비스 물가 중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운송비 물가 하락에 어느 정도 긍정적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물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시장에 전해질지는 다음 주에도 가봐야 알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뭐 S&P 500 기준으로 해서 다시 4천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얘기하면 항상 이 구간에는 뭐 싸진 않다. 예, 싸지도 비싸지도 하시죠. 않은 그런 구간이고요. 18.1배. 제가 특별히 이제 싸다고 얘기했었던 구간은 한 15배, 16배 뭐 요 정도 작년 한 두 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 자체의 어떤 프리미엄을 S&P 500이 전체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 전체가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물가가 상당히 둔화돼 가서 그 금리가 낮아지거나 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인데 그 두 가지가 한 번에 뭐 나아지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의 핵심 종목군을 좀 잘 스터디한 다음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좀 가져가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에 대한 성과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 동안에도 변화를 감지해봤고요. 그 가운데 이제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 찰슬리 투자자문의 최희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 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폭락이다 막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 1% 정도 하락은 폭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 2번 떨어졌잖아요. 수목인가 떨어졌었나요? 목금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어제 하루 좀 반등하다가 오늘 다시 떨어졌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매출도 약간 둔화되고 물론 증가는 했지만 아주 소폭 증가하고 이익은 감소. 그리고 이익의 감소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내년도까지 내려가고 있고 극히 일부 증권사는 미국에서 내년도 이익이 올해 이익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표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소위 아주 강경해진 메시지를 하면서 소위 빅스텝 가능성이 열려 있죠. 지금 완전히 뻥 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특히 단기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2007년 7월 이후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주시장은 약간 하다 그냥 계속 흘러내린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표정만 딱 보면 표정 이거죠. 지난번에 온화했던 표정, 1, 2월 달에 그 표정과는 약간 다르죠? 네, 그러면서 딱 아주 문장을 짧게 하면 이거죠. 좀 더 금리를 올리고 좀 더 고점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거 이 한 문장으로 다 설명되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 7문장으로 정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7개가 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걸 갖고 저는 이걸로 되지만 혹시 몰라서 번역기를 돌려왔습니다. 지금요. 딱 이거죠. 즉 피크, 그러니까 최고의 금리는 지금보다 더 기대했던 것보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한 거고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인플레이션도 계속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는 그 금리의 고금리 시대, 고금리 수준이 그러니까 뭐 리만 사태 이전 이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상당히 금리가 높은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표현까지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의 소위 디플레이션이 아주 최소한의 좀 서비스가 최소한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건 나름 긍정적이지만 묻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미팅 하면서 결정 내릴 거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범피하다는 거가 뭐 번역기를 돌렸더니 울퉁불퉁하다는 건데 계속해서 범피하다, 흔들거릴 수 있겠고요. 가장 큰 것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한 것이 이거죠. 많은 사람도 올해 피봇을 기대했잖아요. 피봇은 뭐예요? 태세 전환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면 어떤 스탠스가 바뀐 거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호키시에서 어떤 그런 우리가 그 비둘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매파에서 더 매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매파에서 더 매파로의 피벗. 그러니까 우리 생각했던 피벗이 아니라 좀 매파적인 더 매파적이었다. 그래서 요 7개의 문장으로 7개의 의미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딱 이거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요. 이번에 3월 20일 날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2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이게 70%로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다죠.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기대 정책 금리라고 우리가 계속 이거를 평화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2024년 말 2025년 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년물 금리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급등했다가 약간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끝냈는데요. 이 단기에 있는 문제가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이제 지금보다 확 어제 하루 대비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2월이 그러니까 지난달 초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제 동안에 오늘까지의 그런 흐름이 요 그림이 바로 요거다라고 같은 그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년물 금리는 5.01%가 되면서 단기 금리죠. 2007년 7월 이후 최고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건 간에 뭐 2년물, 10년물, 5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계속 엄청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금리는 그나마 급등하다 약간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거 지금 안정이 안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저렇게 꺾인 게 오히려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반영된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도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리세션에 관해서는 오늘 그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또 짧은 노트를 발표했어요. 뭐 기존의 시각 그대로입니다. 금년 3분기에 리세션 들어가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3개월 동안 소위 리세션이 지속되지만 슬라이트하다, 경미한 리세션이다. 이럴 거다는 얘기 다시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금리를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 달러는 105달러를 돌파해서 올해 최고치를 갔습니다.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절대로 좋을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도 행복한 사람은
미국 현재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 한국의 자산이 하나도 남긴 게 없지 미국에 100% 미국 자산만 있고 여행 다니시는 분들한테 좋겠죠. 그리고 진짜 어떤 분이 좋냐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뭐 중국에 정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나는 아무리 달러 올라가도 돈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쉽게 해서 진짜 하이엔드, 진짜 울트라 그 리치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하는 거죠. 안 봐도는 아마 루비통 같은 게 사상 최고 갔을 겁니다. 오늘. 뭐 꺾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분명히 하나 존재하죠 지금요. 금값은 혼조세, 금값은 달러랑 약간 반대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마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어저께 또 80달러 넘더니 또 그 제자리도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흐름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아니 뭐 어렵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밤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뭐 조금 이제 뭔가 위태위태로웠잖아요. 근데 오늘 밤 사이에 그냥 약간 마침표. 지금 시장은 안심하면 안 돼라고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안심하는 분은 없죠.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어저께 그 문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어저께 정말 어제 문 의원님 좋게 얘기하고 가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좋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뭐 매일매일 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뭐 다 좋죠. 다만 저는 뭐 그 좀 약간 요즘은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상당히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18.1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금 냉정히 보면은요. 그리고 그 18.1배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보신 우리 말씀하신 거요. 예, 그거 보면 실제로 금리가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익 전망이 상향되면 18.1배 애교로 볼 수 있어요. 뭐 25배도 가는데 18.1배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이익점액 내려가는데 18.1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시간 되면 이따 다 오늘 준비한 걸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기술주보다는 다른 걸 좀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굳이 기술주 살라 그러면 뭔가 정확하게 판단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오늘 준비한 거 다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월요일 날도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잠깐 행사하면 잠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2023년에 저희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간단한 아주 세미나입니다. 응원회원이나 저희 멤버십을 갖고 있거든요. 유튜브 멤버십 그 회원님 대상으로 초청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한다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월가 시각 요거 좀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이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번 그 야간에도 말씀드렸고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3월, 4월에 여러분들의 그 투자 아이디어는 소위 IT 성장주가 아닌 걸 좀 보셔야 돼요. IT 성장주가 아닌 게 그것이 무슨 쇼핑이 됐건 그것이 무슨 여행이 됐건 그게 무슨 뭐 그 저희가 좋아하는 뭐 방위 산업이 됐건 아니면 소재가 됐건 산업이 됐건 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분들 그리고 직장인들 대부분은 성장주를 좋아하십니다. 성장주. 막 여돈 앵커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돈 앵커하는 주위 분들도 아마 젊은 분들도 다 성장주를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장주가 정말 집중하고 싶다면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정도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뭐냐면 3가지 기준을 갖고 이것이 모두 플러스 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파이낸스나 아니면 야후 파이낸스 그리고 핀비즈 등을 통해서 하면 금방 찾습니다. 이거요. 어렵지 않은데요. 3가지입니다. 매출도 좀 증가하고요.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게 좋죠. 예. 아무리 지금 꿈만 갖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매출도 증가하고요. 매출 총 이익률도 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또 하나 영업이익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한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이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소위 빅테크가 있냐? 없어요. 빅테크도 메타나 애플은 매출도 좀 줄어들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 늘어났고 영업 이익률이 늘어났지만 매출 총률이 약간 조금 줄어들었나 그랬을 거고요. 아주 조금씩 늘어난 거는 아마존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IT를 보시라도 요 3가지 정도 기준을 한번 삼아 보시면 되겠고 이거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찾고 요까지 찾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주가 흐름도 보시고 월가 의견도 참고해 보시고 최근에 어떤 목표 주가까지 계류 이런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건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 찾으시기 편하라고 저도 한번 찾아본 거를 보여드리면 딱 요거 드립니다. 요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보시면 한 20개 정도 나올 거예요. 2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IT라고 반개 IT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기준 똑같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높은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 말씀드렸죠. 전년도 대비보다 매출 증가율이 높은 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익률이란 개념은 마진이죠. 절대 마진이 아니라 마진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업이익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정도를 보시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 캡처해도 되겠고, 요거를 여러분들 작업을 편하시라고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주미 카페에 넣어놨거든요. 들어오시면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갖고 여러분들 조금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는 방법은 네이버에다가 그냥 미주미 하고 하나 더 주셔야 돼요. 미주미 미국 주식의 미치다. 쓰시면 저희 거가 이제 나오는 중간에 이제 저희 거랑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 써 있는 거 꼭 보셔야 돼요. 네. 미주미 미국 주식의 미치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파일은 여러분들, 네. 카페에 올려뒀으니까 네, 엑셀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후속 작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징적인 기업들, 종목들 이야기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리비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뭐 그 기체를 했다, 채권을 발행하기 했다, 12억, 14억 달러 하는 것도 이슈지만 저는 그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이익이 중요할 수 있는데 적자 기업은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매출부터 늘어나야 돼. 매출. 그게 핵심인데요. 최근에 6분기 상장 이후 6번 동안에 발표된 EPS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 계속 적자니까 의미가 없겠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맞췄냐는 건데요. 6번 중에 4번이 매출을 못 맞췄어요. 자기네가 예상을 못 맞췄어요. 그럼 이거 그 다음은 이겁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 전망에 최근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전망이. 그 이후에는 언젠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리비안이나 루시드 마찬가지인데요. 필요한 거는 신뢰도를 찾아야 돼. 신뢰도. 그러니까 투자자들,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자신들이 말한 것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채권 발행과 상관없이 이건 좀 여러분들 좀 보수로 보셔야 되겠고 정말 좋아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 아는 지인이 이거는 받았을 겁니다. 3월에 이거 차를요? 네, 주문해 놓은 거. 한 3년 전에 그것도 한 95,000달러 했는데 캐나다 달러도 이번에 올라가고 115,00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주문해 놓고 받는다고 이번에 제가 가면 공항에 그 차 타고 나와서 태워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뭐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그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각각 에버코와 BNP 파리바가 투자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아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이미 52조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주식이 되겠고요. 여하튼 저는 이제 선호도가 별로 없지만 항공주는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여행업계의 전망에 대해서 세계 관광기구거든요. UNWTO가 UN 산하인데요. 그런 패널들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작년보다 좋아진다, 훨씬 좋아진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건데 지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죠. 본인들의 의견보다, 본인들의 저 같은 뇌피셜보다는 이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포함된 거가 미국의 항공업종은 포함된 ETF가 Z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항공 포함해서 여행 관련된 뭐 사이트, 호텔까지 포함된 거가 어웨이입니다. 어웨이.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다. 다만 저는 하여튼 여행 업종이 좀 살아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 기업은 딕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저는 처음 보네요. 딕스 스포츠 구스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은 이제 모를 수가 없는 회사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업체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브랜드가 각자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라떼식으로 얘기하면 저 아주 어렸을 때는 동네 운동기구점이 있어 뭐 이런 좀 잡화점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정말 찾기 어렵죠. 있죠. 제가 봤을 때 어디 있냐면은 그 잠실운동장 밑에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엄청 큰 회사죠. 딱 요런 건데 없는 게 없어요. 운동화 팔고 신발 팔고 고글 팔고 스노보드 팔고 스키도 팔고 나이키도 팔고 다 파는 거. 네. 그런 건데 딕스 스포츠 구스인데 오늘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갔어요. 11% 올라가는데 이런 사상 최고가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파는 겁니다. 여기요. 이런 것도 팔고 이런 것도 팔고 훌라후프도 파는 거죠. 그리고 등산화도 팔고 네. 장갑 팔고 옷 팔고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용 속옷 뭐 다 팝니다. 남성 운동복 다 팔아요. 주당이익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의류
팀 스포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팀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 스포츠 제품, 그 중에서 나이키, 호카인데 발음이 틀렸는데 스페인 틀려. 호카. 네, 딱 적시에 쓰이긴 해드려. 나이키, 호카 등 신발류 매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동일 점포 매출이 5.3%, 2.1%. 실적 가이던스를 훨씬 올려놨어요. 자기네가 제시했던 것보다도 올려놨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로렌 호바트라는 CEO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 행동에 큰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드랑크 제가 호카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보면 한번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신냐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답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팬데믹 이전 대비요.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운동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졌다는 얘기예요. 저도 운동을 얼마 전에 시작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젊은 여도원 앵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분들 일단은 도구부터 갖춰야 복장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저도 뭐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피트니스 제품이 이제 임의 소비자가 아니라 필수 소비자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얘기죠. 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앞서도 말씀드렸고 저 일관되게 얘기지만 IT 성장주만 보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데코사우토 오늘 또 사상체육관 근처 다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거스 아웃도어랑 뭐 등산 이런 것도 파는 건가요? 호카야 호카. 아 이게 호카 들어가 있는 호카랑 어그요. 거군요. 호카랑 어그. 네, 딱 그겁니다. 호카랑 어그. 어그는 이제 조금 부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절 상관없이 어그가 지금 미국에서 Z세대의 가장 핫 아이템을 다시 맞아요. 또 제니 씨가 신어서 그래요, 그게. 제니 아시면 씨가 돼. 신었거든요. 네, 그래서 데커스 아웃도어 네. 네,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보면 트랜스다이머 또 사상체육과 갔다 왔죠.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죠? 아유, 여든 대표님이 요즘 새로운 너무 기업도 되게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트랜스다임 그룹은 제가 여기서 올해만 하더라도 10번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요? 비행기 AS. 아 죄송합니다. 비행기 많이 필요하겠죠. 예. 약간 많이 실망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요. 서운합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말이 나온 김에.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그냥 전 세계 주식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전 세계 주식이요. 네, 전 세계 ETF 중에서도 네, 있죠. 가장 큰 거가 AWCI라는 ETF는 전 세계를 한 번에 사는 거가 있겠고요. 또 ETF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이 뭘 추정하냐면은 그 MSCI 월드 인덱스를 추정합니다. MSCI에서 하는 월드 인덱스가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선진국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1,500개 대기업을 합니다. 1,500개 대기업이요. 따로 듣고 계시죠? 네. 1,500개 대기업 중에서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여기 답이 안 써 있으니까요. 1,500개 기업 중에서요. 2013년부터요. 작년까지 매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플러스가 난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럼 때려 맞춰 보시는 거죠. 뭐 한 3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기다리세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아 3개. 진짜요? 진짜 답을 안 써 있는데 지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지금 찍었는데. 비싼 거 얘기했으면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3개. 나도 사드릴게요. 진짜 3개밖에 없어요. 진짜 3개. 그렇군요. 3개가 뭐예요?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프로그레시브라고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네, 프로그레스라는 보험회사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겁니다. 트랜스다임이 900%가 10년 동안 올랐고 평균적으로 보면 25%씩 올라갔고 한 해도 빼놓지 않게 이게 트랜스다임 그룹입니다. 이게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면 이게 되겠어? 이게 뭐 성장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기업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한 개 기업은 그냥 캐나다 회사입니다. 캐나다에 그것도 딱 보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냥 서클 K 같은 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서클 K나 주유소도 있고 편의점 같은 거를 갖고 있는 모회사,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10년 동안 한 해도 안 빼놓고 올라갔어요. 3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찍기의 달인이네요. 3개를 맞춰서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께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우리 시장의 예상을 또 빗나가면서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콕 집어서 요목조목 할 일하고는
네, 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무난하지 못했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